내가 어제 이곳에 왔을 때 자네가 나를 이렇게 대했었나? 부자들이 타는 차량이라며 비웃었지. 그래, 내가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겠지. 아, 어르신, 그건 오해입니다.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단순히 차량 가격이 높아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뿐입니다. 오해. 그럼 오늘은 왜 태도가 달라졌나? 내가 초라한 옷을 입고 왔을 때는 무시하더니 고급 정장을 입고 오니 태도가 180도 바뀌지 않았는가?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혹시 차량을 구매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저희가 특별한 혜택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내게 특별한 혜택을 주겠다고? 어제 나를 무시하던 그 태도는 뭐였나? 나는 그런 대접을 받는 곳에서 단 한 푼도 쓰고 싶지 않소. 고객님, 아니, 회장님, 제가 몰라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진심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사연들을 전해드리는 돌고 도는 사연 채널입니다. 오늘은 고급 외제차 매장에서 쫓겨난 백만장자 갑부 할아버지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사연을 들으시고 또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사연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오래된 빌라, 낡았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에서 강대철 72세 할아버지는 오랜 세월을 살아온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있었다. 젊은 시절, 그는 손에 쥔 것 하나 없이 서울로 올라와 허름한 고시원에서 생활하며 고된 노동을 견뎌야 했다. 청춘의 대부분을 작은 공장에서 기계 부품을 조립하는 일로 보냈고 손에 기름때를 묻히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노동자로 머무르지 않았다. 퇴근 후에는 밤을 새워 경제신문을 읽고 직접 재테크와 부동산 투자 공부를 했다. 그러다 작은 상가 건물을 하나 샀고 그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를 다시 투자금으로 돌려 점점 자산을 불려나갔다. 수십 년간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아온 돈은 어느새 수백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 자산과 투자 수익으로 변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철 할아버지는 여전히 소박한 삶을 고수했다. 값비싼 양복 한 벌 없이 10년 넘게 입은 낡은 정장을 걸쳤고 동네 시장에서 단골 가게를 애용하며 검소한 식사를 즐겼다. 그의 하루는 새벽 공원을 산책하는 것으로 시작했고 오후에는 작은 서재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남들은 그를 그저 평범한 노인이라 여겼지만 사실 그는 오랜 노력 끝에 경제적 성공을 거둔 자수성가형 백만장자였다. 그러나 그런 그의 삶에도 남모를 아쉬움이 있었다. 가족들과의 관계는 오래전부터 소원해졌고 돈이 많아질수록 주변 사람들은 그의 본 모습보다 그의 재산에만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그는 더욱더 겉모습을 꾸미는데 신경 쓰지 않았다. 돈으로 사람을 사귀고 싶지 않았고 자신의 진가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랫동안 타고 다니던 국산 차가 잦은 고장을 일으키자 그는 큰 결심을 하고 새 차를 장만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평생 한 번쯤은 타보고 싶었던 고급 외제차를 사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직접 차를 구경하고 고르기 위해 강남의 한 유명 외제차 매장을 찾았지만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일을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강대철 할아버지는 오래된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낡은 구두를 신은 채 강남의 유명한 외제차 매장으로 향했다. 그의 손에는 몇 년 동안 써온 가죽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고 그것마저도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다. 평생 절약하며 살아온 습관 때문에 허름한 차림새를 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누구보다도 확고했다. 오랜 시간 고민 끝에 그는 자신의 노력으로 일군 재산으로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고급 외제차를 직접 골라보기 위해 이곳에 왔다. 매장에 들어서자 유리창 너머로 햇빛을 반사하며 빛나는 고급 차량들이 가지런히 전시되어 있었다. 넓은 내부는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으며 최상위층 고객을 응대하기 위한 세련된 인테리어가 돋보였다. 직원들은 비싼 정장을 차려입고 능숙하게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지만 대철 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매장 안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매장 중앙에서 상담을 하던 한 직원이 힐끗 그를 쳐다보더니 대수롭지 않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다. 반갑게 인사하며 다가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처음에는 바빠서 그런가 싶었지만 곧 대철 할아버지는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걸 깨달았다. 매장 한쪽에서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비싼 시계를 찬 젊은 남성이 들어오자 직원들이 재빠르게 달려가 인사를 건네고 친절하게 안내하는 모습이 보였다. 대조적으로 대철 할아버지가 전시된 차를 유심히 살펴보고 다가가자 한 직원이 마지못해 다가왔다. 그는 대충 할아버지를 훑어보더니 피곤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물었다. 어르신, 어떤 일로 오셨나요? 불친절한 태도에 살짝 당황했지만 대철 할아버지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차를 한 대 보려고 합니다. 직접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러나 직원은 살짝 실소를 머금으며 고개를 갸웃했다. 그리고 대놓고 바닥부터 머리끝까지 그를 훑어보며 기분 나쁜 표정을 지었다. 그의 시선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전시된 차량을 둘러보았고 특히 눈여겨본 모델이 있었다. 그는 손으로 가리키며 물었다. 이 차량은 얼마인가요? 그러자 직원은 한숨을 쉬며 건성으로 대답했다. 어르신, 저희 브랜드 차량은 부자들이 타는 차량입니다. 그의 말투에는 분명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마치 괜한 기대하지 말라는 듯한 표정이었다. 순간 매장 안의 분위기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대철 할아버지는 직원의 무례한 태도에 당황했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이 차를 사는 사람이 부자라면 나는 그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건가요? 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짧게 대답했다. 단순히 가격이 높다 보니 웬만한 분들은 쉽게 구매하기 힘드시니까요. 그 말에 대철 할아버지는 짧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오래전 자신이 가난했던 시절 단순히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당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자신이 가진 재산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이렇게까지 무시당할 줄은 몰랐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묵묵히 매장을 나섰다. 직원은 그가 떠나는 모습을 힐끗 쳐다보다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다른 고객을 응대하러 갔다. 그러나 이 순간
대철 할아버지는 결심했다. 이대로 끝내지 않겠다고. 강대철 할아버지는 매장을 나와 천천히 거리를 걸었다. 강남 한복판의 고급스러운 빌딩 숲 사이를 지나면서도 그의 머릿속은 조금 전의 상황으로 가득 차 있었다. 겉모습이 초라하다고 사람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건가? 오래전 가난했던 시절 자신이 겪었던 무시와 차별이 떠올랐다. 그때도 그는 비슷한 경험을 했다. 돈이 없던 시절에는 어디를 가든 푸대접을 받았고 성공하고 나서야 비로소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런 시절을 지나 백만장자가 되었음에도 또다시 같은 일을 겪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옷장을 열었다. 평소 입던 낡은 정장 대신 오래전 중요한 행사에서 몇 번 입었던 고급 수트를 꺼냈다. 다림질이 잘 된 단정한 수트에 고급스러운 가죽 구두를 신었다. 거울을 보니 마치 전성기 시절의 자신이 떠오르는 듯 했다. 사람들이 원하는 외형이 이런 거라면 한번 그들의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자. 다음 날 그는 같은 매장을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단정한 차림새에 평소 잘 쓰지 않던 고급 시계를 손목에 차고 깔끔한 서류 가방까지 들고 있었다. 겉모습이 바뀌자 매장 직원들의 반응도 완전히 달라졌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전날 자신을 무시했던 직원은 그를 보고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오히려 오늘은 한껏 친절한 태도로 다가왔다.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어떤 차량을 보러 오셨습니까? 그 말투는 어제와는 전혀 달랐다. 마치 처음 보는 귀한 손님을 대하는 듯한 태도였다. 강대철 할아버지는 태연하게 미소 지으며 어제 자신이 봤던 차량 앞으로 걸어갔다. 이 차를 보러 왔습니다. 아, 이 모델은 정말 인기 많은 차량입니다. 고객님께서 관심을 가지실 만한 훌륭한 선택이십니다. 혹시 시승을 원하시면 바로 준비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설명을 장황하게 늘어놓으며 차의 장점을 강조하는 직원. 그러나 강대철 할아버지는 조용히 직원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차량을 어제도 봤었지요. 그제야 직원은 어딘가 익숙한 듯한 느낌이 들었는지 조심스럽게 할아버지의 얼굴을 살폈다. 하지만 전날 그가 입고 있던 초라한 정장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기에 쉽게 알아보지 못했다. 어제 오셨었나요? 그래요. 그런데 어제는 당신이 나를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직원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강대철 할아버지는 가볍게 웃으며 덧붙였다. 어제 나는 허름한 복장을 입고 왔었지요. 그런데 당신은 나를 쳐다보더니 부자들이 타는 차라면서 비웃었소. 순간 직원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어제 무심코 던졌던 말이 생각났는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자신이 무시했던 초라한 노인이 알고 보니 돈을 지닌 진짜 VIP 고객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주변에서 다른 직원들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묘한 긴장감이 매장 안에 감돌았다. 다른 직원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하느라 조용히 눈치만 보고 있었다. 강대철 할아버지는 직원의 반응을 천천히 지켜보며 더욱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제 나를 무시했던 사람이 당신 혼자만이었을까? 아니면 이 매장의 모든 직원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걸까?
이제 직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입술이 떨렸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다. 내가 차를 사든 안 사든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오. 하지만 오늘은 당신들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싶었소. 매장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어갔다. 그리고 이 순간 그는 다음 행동을 결심했다. 매장 안의 분위기는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강대철 할아버지의 말이 끝나자 직원은 마치 얼어붙은 듯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얼굴은 창백해졌고 눈빛에는 당황과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다. 이때까지도 그는 상황을 수습하려 애쓰며 억지로 웃어 보이려 했지만 입술은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다른 직원들과 매장 안의 손님들도 하나둘씩 이쪽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다. 직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가까이 있던 한 중년 남성이 흥미로운 듯 이 장면을 지켜보았다. 곧이어 누군가가 이 상황을 사장에게 전해야 한다는 듯 서둘러 매장 안쪽으로 뛰어갔다. 잠시 후 세련된 정장을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빗어 넘긴 매장 사장이 다급한 걸음으로 다가왔다. 그는 처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점점 상황을 파악해가면서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일입니까? 사장은 고객을 응대하는 자리에서 이토록 무거운 분위기가 형성된 것을 처음 본 듯했다. 그는 당황한 듯 직원과 강대철 할아버지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러자 직원이 더듬거리며 변명하기 시작했다. 아, 사장님, 고객님께서 차량을 보러 오셨는데 어제도 오셨었다고 하셔서. 하지만 강대철 할아버지는 그의 말을 끊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제 나는 이곳에 왔었소. 하지만 초라한 차림이었다는 이유로 이 직원은 나를 무시했지. 부자들이 타는 차량이라면서 내게 차를 살 자격이 없다는 듯 말이오. 그 순간 매장 안의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한 웅성거림이 일었다. 사장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그는 곧장 직원에게 시선을 돌렸다. 이게 사실인가? 직원은 입술을 깨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사장은 그를 노려보며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곳은 수억 원짜리 차량을 파는 고급 매장이었다. 고객 응대의 수준이 무엇보다 중요한 곳에서 이런 실수를 저지른 직원이 있다는 것은 치명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강대철 할아버지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지. 하지만 문제는 그 실수가 왜 일어났느냐는 것이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면 그건 결국 이 매장의 문화라는 것이겠지. 사장의 표정이 점점 더 굳어졌다. 그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 고객은 단순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의 태도와 말투에서 풍기는 기품과 자신감은 절대 평범한 사람이 아니란 걸 느끼게 했다. 단순한 돈 많은 고객이 아니라 인생을 오래 살아오며 수많은 경험을 쌓은 사람, 그런 사람이 고작 직원 한 명의 태도로 이렇게까지 대처할 리가 없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건 명백한 저희 직원의 실수이며 이곳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장이 급히 허리를 숙이며 사과했다. 그의 표정에는 당황과 함께 불안함이 서려 있었다. 매장 내 다른 직원들도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러자 강대철 할아버지는
사장의 사과를 받아들이는 대신 조용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당신은 이제야 사과하는군. 그 말에는 분명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단순히 실수였기 때문에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과하는 것 아니오. 그 말에 사장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강대철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던졌다. 그럼 내가 이 차를 사겠다고 하면 이제 나를 정중하게 대할 것이오. 사장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 매장 안의 분위기는 한층 더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제 모든 것은 강대철 할아버지의 손에 달려 있었다. 매장 안의 분위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대철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 사장은 마치 숨이 턱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매장 직원들 역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듯 조용히 입을 다물었고 할아버지를 무시했던 직원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에게는 이제 선택지가 없었다. 자신이 무시했던 노인이 사실은 매장의 VIP 고객일 수도 있는 상황. 이 모든 게 한순간에 뒤집어졌다. 사장은 재빨리 머리를 굴렸다. 이 고객을 어떻게든 잡아야 한다. 그의 경험상 이런 상황에서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매장의 이미지에도 타격이 갈 것이었다. 그는 다시 한번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말했다. 고객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저희 직원이 잘못된 태도로 응대한 점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떻게든 이 실수를 만회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를 무시했던 직원도 급히 나서서 허리를 숙였다. 평소라면 자존심 때문에라도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겠지만 지금 그는 자신의 입지가 위험해진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고객님,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정중하게 응대하겠습니다. 하지만 강대철 할아버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직원의 사과를 들은 후에도 그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이었다. 그의 눈빛은 직원과 사장을 꿰뚫고 있었다. 그럼 내가 이 차를 사겠다고 하면 당신들은 진심으로 나를 대접할 것이오. 할아버지의 질문에 사장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고객님은 저희에게 소중한 분이십니다. 어떤 혜택이든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자마자 강대철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는 이 차를 사지 않을 것이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매장 안에 있던 사람들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다. 사장은 당황했고 직원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으며 다른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네.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장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되물었다. 나는 이곳에서 차를 사지 않겠소. 이 매장에서 나를 처음 맞이했던 태도가 이 매장의 본 모습이었을 것이오. 내가 단지 돈이 많다는 이유로 태도를 바꾸는 곳이라면 그런 곳에서 차를 사고 싶지 않소. 그의 단호한 말에 매장 직원들은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다. 사장은 다급하게 입을 열었지만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먼저 말을 끊었다. 나는 돈을 가지고 있지만 돈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아니오. 하지만 당신들은 돈이 있는 사람에게만 친절하지 않소. 내가 초라한 차림으로 왔을 때 나를 진정한 고객으로 대했다면 어땠을까? 오늘 나는 당신들의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싶었소.
그리고 이제 충분히 확인했어. 매장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다. 직원들은 할 말을 잃었고 사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깊은 후회를 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매장 입구를 향해 걸어나가기 시작했다. 고급 수트를 차려입고 누구보다도 당당한 걸음걸이로 그의 뒷모습에서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그의 철학과 인생의 깊이가 느껴졌다. 그러나 이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매장 밖으로 나서는 순간 그는 또 다른 손님들과 마주치게 되는데 강대철 할아버지는 천천히 매장을 나섰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매장 안에 있던 직원들과 사장은 속수무책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가득했다. 이 사람을 이렇게 보낼 수는 없는데 그러나 강대철 할아버지는 전혀 아쉬울 것이 없었다. 그는 이미 이 매장의 진짜 모습을 확인했고 더 이상 머물 이유도 없었다. 그렇게 매장 문을 열고 나서려는 순간 한 무리의 사람들이 매장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모두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고 하나같이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그들 중 한 명이 할아버지의 얼굴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며 반갑게 인사했다. 아니, 회장님, 여기서 뵙다니요. 매장 안에 있던 직원들과 사장은 순간 얼어붙었다. 회장님이라고. 이 노인이 대체 누구지? 그들이 놀란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인사를 건넨 사람은 바로 강대철 할아버지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업계 관계자였다. 그는 대형 유통기업의 대표였으며 자동차 업계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가 할아버지를 회장님이라 부르며 깍듯이 대하는 것을 본 직원들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회장님, 요즘도 건강하시죠?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직원들은 할아버지를 다시 쳐다보았다. 그들이 무시했던 초라한 노인이 알고 보니 엄청난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업계에서도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태연했다. 오히려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새 차를 한 대 살까 했는데 여기서 사는 건 포기했네. 그 말을 듣자 업계 관계자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다. 아, 그러셨습니까? 사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다른 매장이 있습니다. 여기보다 더 좋은 서비스와 조건을 제공하는 곳이죠. 만약 차량을 구매하실 계획이라면 제가 직접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매장 직원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그는 급히 나서서 말했다. 고객님. 아니, 회장님. 저희 매장에서 좋은 조건으로 차량을 구매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방금 있었던 일은 오해입니다. 하지만 강대철 할아버지는 단호했다. 그는 사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돈이어선 안 되지. 오늘 나는 그걸 다시 한번 느꼈어. 내가 돈이 없었다면 여전히 나를 무시했겠지. 하지만 나는 당신들이 돈 있는 사람에게만 친절하다는 걸 이미 확인했어. 그러니 미안하지만 여기서는 절대 차를 사지 않을 것이오. 그 말을 들은 순간 매장 직원들의 얼굴이 절망으로 물들었다. 매장 안은 완전히 침묵에 빠졌다. 그리고 강대철 할아버지는 유통기업 대표와 함께 매장을 떠났다. 그를 무시했던 직원들은 그가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씁쓸한 후회를 삼킬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매장을 떠난 후 직원들과 사장은 더 큰 후폭풍을 맞이하게 되는데, 강대철 할아버지가 유통기업 대표와 함께 매장을 떠난 후 남겨진 직원들과 사장은 깊은 침묵에 빠졌다. 방금 전까지 그들을 무시하던 노인이 사실은 거대한 부를 가진 사람이었고, 심지어 자동차 업계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그 중요한 고객을 그들은 스스로 내쳤다. 사장은 급히 자신의 비서를 불러 지시했다. 지금 당장 회장님의 연락처를 알아봐. 우리가 직접 다시 찾아가 사과해야 해.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유통기업 대표가 직접 다른 매장으로 안내하겠다고 했으니 강대철 할아버지는 이미 다른 곳에서 차량을 구매했을 가능성이 컸다. 게다가 이런 사건은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질 것이 분명했다. 사장의 예상은 적중했다. 며칠 후 자동차 업계에서는 강남의 유명 외제차 매장에서 VIP 고객을 무시했다가 놓쳤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다른 매장들과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비웃었고, 자동차 관련 커뮤니티에서도 이 사건이 언급되기 시작했다. 외제차 매장에서 고객 차별하다가 큰 손님 놓쳤다더라. 그 할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였던 거 알았을 때 직원들 표정이 어땠을까? 상상만 해도 웃기네. 고객 응대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결국 손해보는 건 자기들 아닌가? 소문이 퍼지면서 해당 매장의 평판은 곤두박질 쳤다. 원래는 강남에서 고급 차량을 찾는 부유층 고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이었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이곳을 찾길 꺼려했다. 여긴 겉모습으로 손님을 판단하는 곳이라더라. 라는 인식이 생겨버린 것이다. 특히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강대철 할아버지를 무시했던 직원이었다. 그는 결국 매장에서 해고당했다. 사장은 어떻게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문제의 직원을 내보내야 했고, 더 이상 그를 감싸줄 여유가 없었다. 해고당한 직원은 억울함과 분노가 섞인 얼굴로 매장을 떠나며 중얼거렸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친절했더라면. 그러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고객은 단순히 돈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언젠가 매장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이 사건은 직원들뿐만 아니라 사장에게도 큰 교훈을 남겼다. 이후 매장은 철저히 서비스 교육을 강화했고, 직원들에게 겉모습만 보고 고객을 판단하지 말라는 교육을 반복해서 주입했다. 하지만 한번 떨어진 평판을 되돌리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한편 강대철 할아버지는 유통기업 대표와 함께 소개받은 다른 매장에서 최고의 대접을 받으며 차량을 구입했다. 그는 차량을 인도받으며 웃으며 말했다. 역시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판단해야지. 난 그걸 알아보는 곳에서 차를 사고 싶었소. 그렇게 그는 만족스럽게 차를 몰고 떠났고, 이 사건은 한 매장의 몰락과 함께 자동차 업계에 오래도록 회자되는 교훈으로 남게 되었다. 여러분이 사연 속 주인공 강대철 할아버지였다면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순간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분들께 의미 있는 사연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새롭게 올라오는 사연을 놓치지 않고 바로 만나실 수 있으니 꼭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